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해볼게요. 플로이드 알고리즘이랑 비슷하게 구현과 경로 복원 방법 모두 BOJ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직접 풀어볼 거라 별도로 연습 문제 챕터는 두지 않았어요. 맨날 보던 그래프만 보면 또 보면 지겨울까봐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양의 방향 그래프를 준비했어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방향 그래프 혹은 무방향 그래프에서 하나의 시작점으로부터 다른 모든 정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해주는 알고리즘이에요. 시작점은 당연히 아무 정점이나 잡아도 되지만 제 마음대로 1번 정점을 시작점으로 잡을게요. 이때 1번 정점에서 다른 정점들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표에 써놨어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돌리면 저 표의 값들을 채울 수 있어요. 플로이드 알고리즘을 다시 떠올려보면 플로이드 알고리즘은 모든 정점쌍 사이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 알고리즘인 반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하나의 시작점으로부터 다른 모든 정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능은 플로이드가 더 좋은데 당연히 다익스트라가 플로이드보다 뭔가 효율적인 게 있으니까 플로이드 알고리즘 말고도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별도로 배우는 거겠죠? 단 플로이드 알고리즘은 음수인 간선이 있는 건 상관이 없고 음수인 사이클이 있을 때에만 문제가 발생했지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음수의 가중치를 가지는 간선이 있으면 아예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음수인 간선이 있는데 하나의 시작점으로부터 다른 모든 정점까지의 최단거리를 구하고 싶다면 벨만 포드 알고리즘이란 걸 쓰면 되긴 하지만 이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을 내용이라 대회까지 염두에 두시는 분이라면 저걸 찾아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벨만 포드까지 알아볼 필요는 없어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학부 알고리즘 수업에서 반드시 다루는 알고리즘이기도 하고 네트워크 같은 데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름과 그 목적만큼은 꽤 유명해요. 그런데 구현에서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만 있고 구현에 자신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익혀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길찾기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예시로 A-스타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BOJ에서 길찾기 관련 문제가 나올 때 A-스타 알고리즘을 찾아보는 경우를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A-스타 알고리즘은 대표적으로 내비게이션에서의 길찾기처럼 100% 정확한 최단거리를 내지 않아도 되고 또 정점의 개수가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힘들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사 알고리즘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문제를 푸는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정확한 답을 필요로 하지 근사치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A-스타 알고리즘을 알 필요가 없고 그냥 다익스트라 알고리즘만 익히면 돼요. 바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과정을 살펴볼게요. 설명을 돕기 위해 테이블은 무한대로 초기화했어요. 단 자기 자신과의 거리는 0일 테니 1번 인덱스의 값은 0으로 둬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매 단계마다 도달할 수 있는 정점 중에서 시작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정점을 구해서 그 거리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동작해요. 말뜻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과정을 한번 보고 나면 쉽게 이해가 가능해요. 자, 일단 1번 정점의 거리는 확정이 된 거고 2, 3, 4, 5, 6번 정점이 모두 남아있어요. 현재 1번 정점에서는 2, 3, 4번 정점으로만 갈 수 있는데 각 정점까지의 최단 거리는 각각 3, 2, 5예요. 그러면 2, 3, 4번 정점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건 3번 정점이기 때문에 3번 정점까지의 거리를 2로 확정해요. 주황색 테두리는 거리가 확정된 정점을 의미해요. 다음으로 거리가 확정된 1, 3번 정점에서 갈 수 있는 정점이 뭐가 있냐 보면 2, 4번 정점이 있어요. 2번 정점까지의 거리는 3이고 4번 정점까지의 거리는 1에서 3으로 갔다가 3에서 4로 가는 경로를 탔을 때 4가 돼요. 둘 중에서 더 가까운 건 2번 정점이어서 2번 정점까지의 거리를 3으로 확정해요. 1, 2, 3번 정점에서 갈 수 있는 정점은 4번, 5번 정점이에요. 둘 중에서 가까운 건 4번 정점이어서 4번 정점까지의 거리를 4로 확정해요. 다음으로 1, 2, 3, 4번 정점에서 갈 수 있는 정점은 5번 정점밖에 없어요. 그러면 5번 정점의 거리는 10으로 바로 확정이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1, 2, 3, 4, 5번 정점에서 갈 수 있는 정점은 6번 정점밖에 없어요. 그러면 6번 정점의 거리는 11로 바로 확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1번 정점에서 출발해 다른 정점들로의 최단거리를 구했어요. 그런데 사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구현의 디테일 하나를 생략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1, 2, 3번 정점의 거리를 확정했고 다음으로 추가할 정점을 찾는 상황을 떠올려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죠. 이때 4번 정점까지의 거리가 4이고 5번 정점까지의 거리가 11이란 걸 알아낼 때 1번 정점과 연결된 정점의 목록을 다 살피고 2번 정점과 연결된 정점의 목록을 다 살피고 3번 정점과 연결된 목록을 다 살피면 구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구현을 하면 대략적으로 매 단계마다 간선을 다 훑어야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OVE가 돼요. 반면 새 정점을 추가할 때마다 미리 테이블의 거리를 계산해두고 거기서 최소값을 찾는 방식으로 하면 OV제곱 더하기 2가 되고, 일반적으로 2가 V보다 크니 OVE보다 OV제곱 더하기 2가 효율적이란 말이죠. 미리 테이블의 거리를 계산해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과정을 보면서 이해해 볼게요.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데, 이 다음에 거리를 계산할 때 최단거리 테이블에 3, 2, 5를 일단 써놓는 거예요. 물론 이 값이 확정은 아니고 나중에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가까운 정점을 찾아서 값을 확정하고 싶은데 테이블을 D라고 하면 D2부터 D6 중에서 최소값을 찾으면 구할 수 있죠. D3이 2로 최소이기 때문에 3번 정점의 거리를 확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3번 정점의 거리를 확정한 다음에는 최단 거리 테이블을 갱신하는데, 1번 정점에서 뻗어나가는 간선은 이미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3번 정점에서 뻗어나가는 간선만 보는 거예요. 3번 정점에서 4번 정점으로 가는 간선이 있는데, 이 간선을 이용해서 4번 정점까지 가는 거리는 D3 더하기 2는 4잖아요. 그리고 이 4는 원래 테이블에 적혀있던 D4는 5보다 작기 때문에 D4를 4로 바꿔요. 또다시 가장 가까운 정점을 찾기 위해 D2, D4, D5, D6을 확인하니 D2가 가장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정점의 거리를 확정해요. 그리고 2번 정점에서 뻗어나가는 간선을 가지고 최단거리 테이블을 갱신해요. 2번 정점에서 뻗어나가는 곳은 3번, 5번 정점이 있는데 3번 정점은 이미 확정된 곳을 냅두고 5번 정점은 현재 테이블에 적혀있는 D5는 무한대보다 2번 정점을 타고 가는 D2 더하기 8은 11이 더 작기 때문에 11로 값을 갱신해요. 만약 D5에 11보다 작은 값이 적혀 있었다면 갱신을 하면 안 되겠죠? 이 다음부터는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상황만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과정이 끝났고 제가 볼 때 이거는 충분히 구현을 할 수 있어요. 강의를 잘 따라오셨다면 이 정도는 짜실 수 있어야 해요. 다음 슬라이드에 코드를 두긴 했는데 직접 시도해보세요. 최단 거리 테이블과 거리가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리할 배열을 두고 구현을 하면 돼요. 구현은 뭐 그냥 하면 돼요. fix는 고정됐는지 체크하는 배열이고 d는 거리 배열이에요. 함수 이름을 왜 다엑스트라 언더바 나이브라고 했냐면 지금 이 코드는 OV 제곱 더하기 2에 동작하는데 얘는 더 개선이 가능해요. 다엑스트라 알고리즘은 다엑스트라님이 1950년대 중반에 만든 알고리즘이거든요. 첫 발표 때는 지금처럼 OV 제곱 더하기 2에 동작하는 알고리즘이었는데 요즘과 같이 사실 이렇게 좀 느림의 미학이 사라지고 속도만을 추구하는 21세기 감성에서는 OV 제곱 더하기 2가 느린 감이 없잖아 있죠? 더 빨리 동작하도록 만들 수 있고, 또 악랄한 출제자들은 보통 다엑스트라로 푸는 문제를 낼 거면 정점 개수 2만 개 막 이렇게 둬서 OV제곱 더하기 1호는 절대 통과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구현은 그냥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같이 짜본 거지, 앞으로 다엑스트라를 이렇게 짤 일은 없고 또 이렇게 짜면 느려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개선된 구현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다엑스트라 알고리즘이 왜 최단 거리를 구해주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알고리즘의 동작 방식을 보면 매번 아직 거리가 확정되지 않은 정점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정점을 찾아서 거리를 확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것도 일종의 그리디인 거고, 매번 확정된 정점까지의 최단 거리가 진짜 우리가 구한 값이란 걸 보일 수만 있다면 납득을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이 되긴 하는데 그냥 대략적인 느낌만 같이 가져볼게요. 딱 이 상황을 같이 살펴볼게요. 1번 정점에서 2, 3, 4번 정점으로 뻗어나가다가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3번 정점의 거리를 확정 지었어요. 왜 이 상황에서 3번 정점까지의 거리가 2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귀류법으로 생각해서 중간에 다른 정점을 거치면 거리 2보다 더 짧은 경로로 갈 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건 애초에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2번 정점을 거쳐서 가는 게 1번 정점에서 바로 가는 것보다 더 짧은 경로라고 해볼게요. 근데 그러면 음수 간선이 없는 이상이야 애초에 1번 정점에서 가장 가까운 정점을 택할 때 2번 정점이 선택되었겠지 2번 정점 대신 3번 정점이 선택되었을 리가 없잖아요. 이런 논리로 생각하면 적어도 현재 갈 수 있는 정점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정점까지의 거리는 확정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앞의 논리를 잘 발전시켜보면 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음수 간선을 처리할 수 없는지도 대답이 가능해요. 지금 제시한 이런 그래프를 생각해보고 여기서 다익스트라를 돌려볼게요. 1번 정점에서 출발할게요.
제일 가까운 게 3번 정점이니까 3번 정점까지의 거리를 2로 확정했어요. 그리고 2번 정점까지의 거리는 3으로 기록이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남아있는 2번 정점의 거리를 채우고 알고리즘을 끝나죠. 그런데 사실 3번 정점까지의 최단 거리는 2가 아니라 1번 정점에서 2번 정점으로 갔다가 3번 정점으로 가는 경로를 얻을 수 있는 마이너스 2예요. 우리는 1번 정점에서 3번 정점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3번 정점까지의 거리를 2로 확정 지었던 건데 사실은 2번 정점을 거쳐가는 게 더 이득인 상황이었죠. 이처럼 음수 간선이 있다면 현재 갈 수 있는 정점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정점까지의 거리를 확정할 수가 없어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논리가 성립될 수 없어요. 그러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정당성도 대략적으로 살펴봤고 음수 간선 얘기도 들었으니 효율적인 구현을 같이 볼 수가 있는데 효율적인 구현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과 별개로 꽤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잠깐 복습 차원으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서 매번 가장 가까운 정점을 뽑아내야 하잖아요. 원소의 추가가 가능하고 최소값의 확인 삭제가 효율적인 자료 구조가 뭐였죠? 하나, 둘, 셋. 아, 이거 바로 힙이에요. 아니면 우선순위 Q예요. 하고 튀어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됐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우선순위 Q 단원에서도 이 자료 구조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서 쓰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최소 신장 트리 단원에서 공부한 프림 알고리즘과 코드의 흐름이 많이 비슷해요. 근데 솔직히 제 생각에 특히 우선순위 큐를 이용한 다익스트라의 구현은 혼자서 떠올려서 작성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서 뭐 도전을 해보시겠다면요? 두 팔 벌려 환영하지만 일단 제 설명을 한번 듣고 구현을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과정은 이렇게 생겨있고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면 우선순위 큐에 거리를 다 넣어둔 다음 매번 최소인 걸 선택하는 로직인데 어차피 글로 된 설명 과정만을 보면 이해가 조금 쉽지 않을 거라 바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살펴볼게요. 최단거리 테이블은 0과 무한으로 채워뒀고 또 앞에 있는 과정에서 언급한 것처럼 0, 시작점을 우선순위 Q에 넣어야 해요. 실제 구현을 할 때는 STL Priority Q 페어를 이용하면 돼요. 서술의 편의를 위해 우선순위 Q의 원리 구조를 무시하고 그냥 배열처럼 나타낼게요. 초기 세팅은 완료했고 과정을 시작할게요. 이때 시작 정점은 1번 정점이에요. 그리고 이전과 달리 거리가 확정되었는지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우선순위 Q에서 가장 거리가 작은 원소를 선택해요. 지금 우선순위 Q에서는 0, 1이 선택돼요. 실제 구현을 할 때는 선택한 후에 별도의 변수에 두고 바로 제거를 하겠지만 보기 편하라고 이 슬라이드 안에서 냅둬 놓을게요. 편의상 최단거리 테이블을 D 테이블이라고 부르면 우선 D1은 0이 맞는지 확인해요.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원소를 제거하고 넘어가지만 지금은 일치하기 때문에 과정을 이어나가요. 1번 정점에서 갈 수 있는 정점은 2, 3, 4번 정점이 있고 거리는 각각 3, 2, 5인데 원래 최단거리 테이블에 있던 무한보다 3, 2, 5가 더 작으니까 최단거리 테이블을 셋 다 갱신해줘요. 그리고 힙에 거리 정점쌍을 뜻하는 3, 2, 2, 3, 5, 4를 추가해요. 우선순위 Q가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 Q에서 가장 거리가 작은 원소를 선택해요. 지금은 2, 3이 선택되겠죠? 우선 D3은 2인지 확인하고 맞기 때문에 과정을 이어나가요. 3번 정점에서 갈 수 있는 정점은 4번 정점이 있어요. 3번 정점을 거쳐서 4번 정점으로 갈 때의 최단 거리는 3번 정점까지의 거리와 간선의 가중치를 합쳐 D3 더하기 2는 4죠. 이 값이 D 테이블에 저장된 값보다 작을 경우 최단 거리 테이블에 쓰고 우선순위 큐에 삽입을 할 텐데 기존에는 5가 저장되어 있었으므로 4로 갱신을 하고 힙에 4,4를 삽입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우선순위 큐에 4번 정점에 대한 원소가 2개 있잖아요. 과연 이게 맞나 싶을 수 있는데 맞게 가고 있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우선순위 Q가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 Q에서 가장 거리가 작은 원소를 선택해요. 지금 3,2가 선택되겠죠? 우선 D2는 3인지 확인하고 맞기 때문에 과정을 이어나가요. 2번 정점에서 갈 수 있는 정점은 3번, 5번 정점이 있어요. 2번 정점을 거쳐서 각각으로 가는 거리는 D2 더하기 2는 5, D2 더하기 8은 11이죠. 사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원리상으로 3번 정점까지의 거리는 이미 2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긴 한데 앞에서 말했지만 지금 이 우선순위 큐를 이용한 구현에서는 특정 정점의 거리가 확정됐는지 여부를 따로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3번 정점 또한 D2 더하기 2는 5로 2번 정점을 거쳐서 갔을 때 거리를 계산해야 하고 또 그 값을 D3과 비교해야 해요. 하지만 당연히 기존의 값 D3은 2가 2번 정점을 거쳐갔을 때 거리 D2 더하기 2는 5보다 작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5번 정점의 경우에는 기존의 값이 무한이었으니까 11로 갱신을 해주면서 우선순위 Q에도 11,5를 삽입해요. 우선순위 Q가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 Q에서 가장 거리가 작은 원소를 선택해요. 지금은 4,4가 선택되겠죠? 우선 D4는 4인지 확인하고 맞기 때문에 과정을 이어나가요.
4번 정점에서 갈 수 있는 정점은 5번 정점이 있어요. 4번 정점을 거쳐서 5번 정점으로 가는 거리는 D4 더하기 6은 10이죠. 이 값이 D 테이블에 저장된 값보다 작을 경우 최단거리 테이블을 쓰고 우선순위 큐에 삽입을 할 텐데 기존에는 11이 저장되어 있었으므로 10으로 갱신을 하고 힙에 10,5를 삽입해요. 여기서 이전에 없던 좀 재밌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우선순위 큐에서 가장 작은 원소인 5,4가 선택되었어요. 그런데 D4는 5가 맞는지 확인해보면 D4는 4여서 이 원소는 잘못된 원소잖아요. 이 5라는 값이 어디서 왔나 보면 1에서 바로 4로 가는 경로를 추가할 때 생겨난 값이지만 1, 3, 4로 가는 더 짧은 경로가 나와서 쓸모가 없어진 원소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처리도 하지 않고 그냥 건너뛰어요. 다음으로 10,5가 선택될 거고 D5는 10인지 확인하면 맞아요. 일치하기 때문에 과정을 이어가요. 이건 설명이 없어도 바로 알겠죠? D6을 갱신하고 우선순위 큐에 11,6을 추가해요. 이번에는 거리가 같아서 11,5 혹은 11,6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지만 그냥 11,5가 선택됐다고 해볼게요. D5는 11이 아니라 D5는 10이어서 이 원소는 잘못된 원소고 건너뛰어요. 마지막으로 11,6을 선택하고 D6은 11이기 때문에 과정을 이어나가요. 6번 정점에서 갈 수 있는 정점이 없기 때문에 탐색할 곳이 없고 이제 우선순위 큐가 비었기 때문에 과정이 끝나요. 이렇게 과정을 살펴봤고 시간 복잡도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우선순위 큐에 추가될 수 있는 원소의 수를 생각해보면 간선 1개당 최대 1개의 원소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는 5, 2 로그 2예요. 다른 곳에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찾아보면 5, 2 로그 V라고 되어 있는 곳도 여러 개 있을 텐데 5, 2 로그 2나 5, 2 로그 V나 빅 O의 관점에서 동일해요. 이전에 짰던 5V 제곱 더하기 2와 비교해보면 만약 2가 V제곱에 가깝다면 사실 우선순위 Q를 쓰지 않는 구현이 더 낫지만 보통 다익스트라로 풀리게끔 유도하는 문제에서는 V를 많이 크게 두고 2는 V제곱까지 안 가게 적당히 작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앞으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우선순위 Q를 이용해서 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구현을 해봐야겠죠? 직접 해보셔도 되고 난이도가 꽤 있기 때문에 그냥 코드를 바로 보셔도 돼요. 직접 짜보실 거면 BOJ1753번 최단 경로 문제에 제출을 해서 검증할 수 있어요. 일단 제 코드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공간이 좁아서 일부 주석을 뺐고 주석이 포함된 코드는 저기 링크에서 확인 가능해요. 페어의 비교함수를 별도로 선언하기 싫어서 간선이나 우선순위 Q의 원소를 거리, 정점 번호 순으로 배치했어요. 그리고 우선순위 Q는 28에서 30번째 줄처럼 선언해서 민 힙으로 뒀어요. 결국 34에서 42번째 줄의 로직이 핵심인데 앞에서 같이 본 흐름 그대로긴 하거든요. 한번 찬찬히 잘 살펴보세요. 한편으로 call.x, call.y, next.x, next.y 얘네가 뭘 의미하는지 조금 헷갈릴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call underbar index는 call.y, call underbar test는 call.x 이런 식으로 별도의 변수를 두고 코드를 작성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각자의 편의에 따라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잘못 구현된 다익스트라 코드가 인터넷에 진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 큐에 정점번호 콤마 거리 순으로 넣어서 거리가 작은 원소를 꺼내는 게 아니라 정점번호가 작은 순으로 끄집어낸다거나 우선순위 큐를 맥스입으로 둔다거나 36번째 줄처럼 거리가 다르면 그 원소를 버리는 처리를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저런 실수를 해도 보통 답은 잘 나오는데 시간 복잡도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예제로 주어진 작은 케이스에서는 문제를 못 찾다가 정작 제출을 하면 계속 틀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는 한동안 제 구현체를 참고해서 이 흐름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직접 잡은 후에도 제 코드랑 비교하면서 제대로 짠 게 맞는지 꼭 검증해 보세요. 한편으로 문제 조건에서 서로 다른 두 정점 사이에 여러 개의 간선이 존재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그에 대한 처리가 없는 걸 볼 수 있는데 별도로 처리를 하지 않아도 어차피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비용이 더 큰 간선을 알아서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할 거는 경로 복원 방법이에요. 현재 저희는 최단 거리만 알고 있지 실제로 어떤 경로로 가야 하는지 모르죠. 그리고 플로이드 알고리즘처럼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서도 경로 복원이 가능해요. 플로이드 알고리즘에서 이미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충분히 혼자 힘으로 떠올릴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세요. 방법은 플로이드 알고리즘에서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최단거리 테이블이 갱신될 때 어디를 거쳐가면 되는지를 남기면 돼요. 이 테이블은 시작점에서 나에게로 올 때 직전에 어디를 방문했는지 기록하는 테이블이어서 프리 테이블이라고 쓸게요. 프리 테이블을 언제 어떻게 갱신하면 되는지 알아볼게요. 다익스트라의 구현 방법을 설명할 때 보여드린 걸 다시 가져왔는데 이렇게 최단 거리 테이블의 값을 갱신할 때
프리 테이블도 같이 바꾼다는 얘기예요. D2, D3, D4의 갱신이 일어나니 프리2, 프리3, 프리4에는 1을 기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3번 정점으로 인해 갱신되는 상황인데 이때는 프리4는 3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2번 정점으로 인해 갱신되는 상황인데 프리5는 2로 바뀌지만 3번 정점의 거리는 바뀌지 않으니 프리3을 바꾸면 안 돼요. 이 뒤는 설명 없이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과정이 끝났고 프리 테이블을 다 채운 후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경로를 복원하는 건 그냥 프리를 타고 시작점을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이동하는 방식이죠. 이건 바로 앞에서 배운 플로이드 알고리즘 단원에서 언급이 있어서 바로 코드를 살펴볼게요. BOJ 11779번 최소 비용 구하기 2 이 문제를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앞에 다익스트라 코드에서 조금만 바꾸면 되니까 직접 시도해보세요. 코드가 길어서 일단 출력 전까지만 같이 볼게요. 코드가 대부분 유사하니 프리 배열과 관련한 부분만 보면 36번째 줄과 같이 최단 거리 갱신이 일어날 때 38번째 줄과 같이 프리 값을 바꿔줘요. 이후에는 den 값을 출력하고 경로 복원을 하면 끝이에요. 이 문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정보가 있는데 하나의 시작점에서 다른 모든 정점까지의 거리나 경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작점에서 하나의 끝점까지의 거리나 경로를 구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쓰면 된다는 걸 배울 수 있어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되게 유명하면서도 개념과 구현이 적당히 어려워서 면접이나 코딩 테스트에서 물어보기 좋은 알고리즘이에요. 특히 우선순위 큐를 이용한 구현을 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를 하시고 공개된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그냥 매번 새로 짜지 말고 제 구현체를 가져와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플로이드처럼 응용 문제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원리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몇 개 뒀으니까 큰 뜻이 있다면 응용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세요.